한국 흐자. 네, 저는 경남 김해에서 초등학교, 당연히 일반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김해중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김해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학교 나왔고,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맨투맨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고 독해 많이 풀고 단어 많이 공부하고 손바닥 겁나 많이 맞고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고,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회화 같은 경우 당연히 외고라든지 이런 걸 나온 친구들한테 비해서는 정말 발바닥도 안 됐죠. 발바닥. 숫기도 없어가지고 아예 말도 못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회화 실력은 진짜 I'm fine, thank you, and you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스피킹을 폭발시키고 EBS 강사에 한 번에 붙고, 심지어 이제 수능 쪽 강사를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회화가 상당히 좀 실력이 좋다란 말을 동료 이제 EBS 강사들한테 이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폭발시켰는지 한번 같이 썰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과장도 없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반화를 시켜라, 이렇게 따라가라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함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벤치마킹을 해라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중고까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맨투맨 갖고 공부하고 독해 많이 풀고 이제 수능 이제 치고 요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영어교육과라고 하지만 딱히 이게 영어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모의 토익을 봤는데 1학년 때 저 500점 나왔습니다. 500점. 500점. 근데 제 친구들도 상태가 다 안 좋았습니다. 특히 남자애들 상태 안 좋았고, 모구는 정말 영어과인데도 부끄럽게 신발 사이즈 나왔어요. 신발 사이즈. 체육만 발 사이즈 점수 나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90점 만점이란 것도 저는 몰랐었고, 이 500점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도 딱히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어교육과인데 참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점도 제가 한 31명 중에서 30등 했습니다. 30등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학점 제한 걸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전 너무 착실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이제 공부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학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사춘기가 온 거죠. 막 좋아하는 이성 친구도 생기고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군대 가려고 이제 미리 이제 카투사를 가기 위해서, 카투사 가면 또 실력이 많이 는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했죠. 토익 시험을 이제 봤는데 점수가 또 너무나 안 나왔습니다. 나름 공부를 좀 했는데도 600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600점이. 자, 그래가지고 결국 카투사도 지원을 자체를 못했어요. 지원했는데 떨어졌어도 아니고 아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초중고, 물론 대학은 영어교육과긴 하지만 실제로 깡통이었어요. 깡통. 토익이 뭐 500점 정도 나오니까 사실은 일반 그냥 과에 간 친구랑 차이가 없어요. 수업만 영어 수업 듣지 뭐 벙어리는 있는데 뭐 할 거예요. 엄청 쪽팔렸어요. 속된 말로. 그런 시간이 계속됐고, 2학년 끝나고 저는 결국은 이제 카투사는커녕 육군으로 끌려갔습니다. 2년 2개월 풀로 다 채웠죠. 제가 제대하고 좀 지나니까 좀 줄어들더라고요. 여튼 이제 군대에서 나오고 나니까 머리가 완전 백지가 됐어요. 더 바보가 됐어요. 더 바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EBS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을 많이 올렸던 게 EBS 방송을 그때 녹화해가지고 비디오로 보면서 이렇게 많이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EBS 강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꼭 올려야 된다는 좀 절박함은 있었는데, 현실은 맨날 게임만 하고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막 술만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아는 후배가, 여자 후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그래도 영어 발음은 좋으니까 어학연수 한번 가보는 게 어떻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발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저도 모르게 저 원어민이 하는 걸 이제 따라서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쉐도잉 하는 습관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은 있었던 거죠.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후배의 말을 또 저는 또 잘 믿었어요. 내가 또 잘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 쫄랐죠. 나 캐나다 어학연수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했는데 그때 이제 사스 전염병 한번 싹 다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그래서 못 가게 했죠, 부모님께서. 제가 무릎 꿇고 장가 갈 때 자금을 좀 내가 땡겨서 좀 쓸 테니까 그때 안 보태줘도 된다. 그래서 지금 어학연수 차라리 한번 이제 보내달라. 1,000만 원만 지원해달라. 근데 6개월 갔다 오겠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콜. 어떻게 보면 장가 자금을 미리 딱 1,000만 원으로 막을 수 있다. 좋은 딜이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남동생이 있는데 가족 중에 제가 외국을 처음으로 나갔어요. 바보같이 그때 여권을 왜 단수로 끊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준비하니까 얼마나 어설펐겠어요. 가방도 적당한 크기 가방 2개를 갖고 가야 되는데 초대형 이민자 가방을 제가 어디서 하나 또 바보같이 사가지고 그게 기차에 들어가면 또 안 들어가고 택시 뒤도 또 절묘하게 안 들어가고 다 안 되더라고. 나의 어떤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같이 듣게 됐어요. 여튼 비 오는 날 기차에 어거지로 집어넣으면서 비 맞으면서 손 찢어져가지고 뭐 피 철철 흘리면서 영등포 갔다가 다시 거기서 또 셔틀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저는 결국 캐나다에 6개월도 못 채웠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5개월 20일 갔다 왔습니다. ESL 한 3개월 정도 하고 우리 뭐 테슬이죠, 테슬이라든지 테플이라든지 발음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5개월 20일을 거의 6개월 코스로 꽉꽉꽉 채워넣어서 갔죠. 늘기는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절실하게 왔고 어떻게 보면 장가 자금을 땡겨서 왔고 저희 이제 부모님 이제 성향 알기 때문에 진짜로 장가 갈 때 안 보태줄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1,000만 원 때문에. 그래서 정말 홈스테이에만 살다시피 하고 거기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게 표현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영어라는 그릇에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스킬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한 우울증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바로 우울증 왔고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전 거 제 거 어학연수 한번 영상 찾아보시면 한번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 피나게 공부했는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뭐 라디오 청취도 하고 일기도 매일 쓰고 첨삭 받고 뭐 그 홈스테이 있던 캐나다 형이 밤에 화장실 청소 가면 같이 가서 화장실 청소 변기 같이 닦아주고 하면서 또 말하고 어쨌든 5개월 20일 동안 제가 볼 때는 밴쿠버 어학연수 갔던 사람 중에서는 최고 독종 오브 독종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유의미한 걸 갖고 돌아가지 않으면 전 EBS 강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 뭔가 좀 터질만 할 때쯤 저는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저는 4학년이 돼가지고 임용고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임용고시는 어떻게 보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또 영작도 잘 해야 되는 시험인데 다른 후배들은 이미 다 노량진에 학원 끊어가지고 충청도에서 이렇게 영등포까지 영등포 노량진이었나?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공 팀들 막 강의 들어가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회화 조금 할 수 있다 수준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후배들이 볼 때는. 그래서 불쌍했는지 그중에 정말 그래 실력 있는 그 스터디 팀 그 친구는 한 4명 5명 여학생들이었던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들이 나 불쌍하다고 그래도 준석이 오빠 불쌍하니까 우리 끼워주자 라고 해가지고 스터디에 끼워주면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PLLT라는 그 원서가 있구나. 이거 이제 영어 교육 전공하신 분들은 충격받으실 거예요. 4학년 때 알았다고?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아마 빵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PLLT, TBP 내가 집에 가니까 꽂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제가 알았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정신없이 살았었어요. 4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미친 짓을 한 게 영어 회화를 너무 좋아하고 계속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EBS 강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 때쯤 그 원어민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어떤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을 할 때 자원해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인원 관리도 하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발런티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4학년이 왜 거기 지원을 하냐라고 해서 거기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임용고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끼워달라. 저 영어 말하기 잘합니다. 라고 이제 좀 뻥을 쳤죠. 그래서 이제 합격이 돼서 거기 이제 2주간 이렇게 통역 알바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Education Program in Korea라고 해서 에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사업 지금 많이 축소됐죠. 이 에픽 사업에 있어서 원어민들이 대거 한국 들어와가지고 전국 각지에 뭐 오지부터 산간, 오지, 뭐 어촌 이런 데까지 다 좋은 도시부터 분산돼 가지고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한참 이렇게 채용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 이제 통역 알바를 나가게 됐죠. 그때 같이 알바를 있었던 후배가 지금 여러분들 EBS 강사 중에서 정승익 쌤이라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또 같이 우리 또 추억을 나눴구만. 그 친구도 또 이렇게 힙합스러운 느낌 있고 이렇게 농구하는 어떤 이런 이런 영어 좋아해가지고 재밌게 2주 동안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2주 동안 있으면서 제 목표는 뭐였냐면 영어를 최대한 많이 써본다도 있었지만 친구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행히 아마 이거는 정승익 쌤이 증언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래도 알바생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승익 쌤 보고 있나? 그래서 저한테 찾아서 많이 말을 걸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수생 원어민들이 108명인데 108명이 되는 친구들이 Day 1, Day 2, Day 3에 하는 질문들이 비슷했어요. 뭐 첫날에는 뭐 정수기가 어디 있냐, 둘째 날엔 과제가 있으니까 컴퓨터실이 어디 있냐, 주의사항은 뭐냐, 뭐 세 번째 날에는 뭐 또 학교 나가서 캠퍼스 보려고 하는데 뭐 학생회관이 어디 있냐, 뭐 Student Union Building이라고 해서 SUB이라고 하더라고요. SUB. 그래서 학생회관은 또 어디 있냐. 그 똑같은 걸 한 100번 정도 질문을 받다 보니까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되게 좋았고 많이 써보면 는다는 거 느꼈고, 두 번째로는 친구를 이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언어 학습에 있어서 소중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를 이제 걔들 이제 퇴소하기 3일 전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영어 쓰는 것만 전 팔려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이제 걔들이 퇴소하기 3일 전에 술 한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러 갔는데 술자리에서 영어를 쓰는데 저도 이제 긴장이 좀 많이 풀리고 걔들이랑 이제 뭐 폭탄주 게임도 하고 그 당시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시간이 유쾌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저는 약간 갑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풀려가지고 그 친구들이 서로 저한테 말도 걸어주고 너무 이제 농담도 많이 던지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캐나다 같은 데 가서 뭐 좋았던 추억도 있지만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약간 인종차별도 당해본 적은 있지만 오히려 교포라든지 혹은 이제 외국인 완전 이제 뭐 그 백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던져주는 거는 일생일대 어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임용고시 공부를 제가 좀 내려놓고 여기에 좀 투트랙을 깔았기 때문인데 그 당시 이제 후배들 스터디하는 후배들은 저 걱정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 준석이 오빠가 왜 이럴까 이렇게 걱정하다가 좀 한 가을쯤 되니까 이런 말 돌더라고요. 걱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이런 걱정 같더라고요. 혹시 준석이 오빠가 붙으면 어떨까? 붙으면 어떡하지? 놀았다고 생각을 되겠죠,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저도 뭐 전공 서적 꾸준히 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공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일반 영어 실력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 감을 좀 빨리 잡았고 그 친구들이 2주 지나고 돌아간 다음에도 주말마다 만났어요. 사실 미쳤죠. 임용고시 공부하는데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주말마다 제가 홍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한 2박 3일을 영어만 쓰기를 몇 달을 한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두 달은 참 힘들었어요. 이게 미드도 보고 뭐 CNN 뉴스도 안 해본 게 없는데도 실제 어떤 잡음, 생활 잡음 속에서 그 친구들이랑 랜덤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한번 만나고 내려오면 정말 알아눕는 거야. 2박 3일. 그래서 뭐 일요일 밤에 내려오면 한 수요일쯤 되면 또 회복했다가 목금 되면 또 좀 공부하다가 다시 금요일날 가서 파티하고 또 내려오고 이런 생활을 이제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참 운이 좋게도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쭉 올라가고 일반 영어가 점점 다져지면서 임용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6, 7개월 만에 한 번에 붙게 됐고 참 그때 미안하고 고마웠던 거는 그 스터디 그 후배들이 저 도와줘가지고 참 고마웠었고 미안했던 거는 저 빼고 거의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너무 미안하더라고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근데 다행히 결국 그 친구들 다 붙긴 붙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진짜 그 안에는 진짜 살얼음이었어요. 이제 결국 이제 임용을 저는 붙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제 언어 자아는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쓰면서 제가 굉장히 의기소침했던 제가 영어를 쓰면서 그 친구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처음엔 잘 보이려고 저한테 칭찬도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어떤 외향성, 어떤 호감 이런 걸 보여준 게 제 영어 어떤 언어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때 그 친구들 만나면서 제 영어 자아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쓰는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굉장히 이 텐션이 올라가고 평소에 한국말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업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실 영어 강사들끼리 만나도 원어민 교포도 섞여서 만나면 한국어를 쓰는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어 쓰는 집단에 가서 아예 그냥 외국인들하고 섞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포 친구들이 정확하게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준 오빠의 영어는 한 중학생 때 미국 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산 영어다. 굉장히 큰 칭찬일 수도 있고 약간 뭔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걔들하고 놀기에는 부족함은 없었죠. 교포 애들이랑. 여튼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인연이 돼서 저는 인간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언어 습득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진짜 커요. 그 친구들이랑 한 해, 두 해, 3년 이렇게 해서 거의 그 한 10명 정도 되는 교포 애들이랑 한 6년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거의 만났어요. 그래서 제 20대의 주말은 그 교포 친구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떨어졌던 자존감을 저는 영어를 통해서 올릴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처음엔 힘들었어요. 듣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이게 역시 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공부를 했고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우리끼리 어떤 에피소드도 쌓이고 그런 추억을 바탕으로 또 놀리기도 하고 계속 누적이 되고 또 추나 추동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전에 했던 시즌에 했던 걸 올해 또 쓰기도 하고 그 한 3년 4년 구력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린다 하면 입에 한 8에서 10문장이 내려와 있는 느낌? 나는 그걸 뱉어내기만 하면 돼요. 약간 그게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단순화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는 시점이 저는 그 친구들 만나고 한 3년 반에서 한 4년 정도 거의 생각해보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주말에는 그 교포들만 만나서 3에서 한 6년 정도 짬이 쌓이니까 그래서 거의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말하는 타이밍의 간극이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바이링구얼이긴 한데 바이링구얼이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바이링구얼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걔들은 상이 하나인 거고 저는 상이 2개인데 겁나게 빨리 이렇게 내리는 형태다. 물론 이것도 그 친구들 다 돌아간 지 한 10년 넘은 것 같네 이제. 그쵸. 그 친구들 돌아간 게 2010 좀 넘어서 그렇게 되겠다. 돌아갔으니까 이제 저도 제 영어 자아가 계속 이제 죽는다는 걸 느끼고 저는 또 엉뚱하게도 그런 영어를 쓰는 게 아닌 제가 어떻게 보면 입시 영어라든지 내신이라든지 가는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쪽에 가르치는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영어가 계속 죽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튼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제 스스로 제 한 몸 건사할 정도의 영어는 친구들 만났을 때 가뿐히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교포 친구들하고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게 제 스스로는 좋고요. 두 번째로는 가르칠 때 입시 영어란 딱딱한 걸 가르치지만 실용영어하고의 어떤 연결줄을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장은 이렇지만 나중에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이제 연결 지어줄 수도 있고 좀 약간 강약을 줄 때 훨씬 더 좀 말랑말랑한 거 요소를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예문도 좀 더 부드럽고 경험담이라든지 그래도 한 6, 7년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식을 통해서 저는 임계점을 넘었고 어떤 일정 고도에 올라가니까 이제는 만났을 때 지금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금방 시동이 붙어가지고 영어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어떤 언어라는 건 새로운 자아를 쌓는 거고 관계성 속에서 정말로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 공부가 아니라 영어를 통한
어떤 이제 인생을 구축하는 하나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목적성을 좀 뚜렷이 하게 되면 영어 공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거꾸로 물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하면 다들 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영어를 잘하고 싶냐고 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참 동안 하죠.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나가서 그냥 관광 영어를 잘하는 건지, 원서를 보고 내가 깔깔거리거나 교양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원어민하고 만났을 때 술을 마시면서 딥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지, 내가 뭐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한 것인지, 내가 해외 이민을 나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적만 딱 받고 내가 빠질 것인지 정확하게 목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목적성의 어떤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게 또 생기면 그 낫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두서없는 이야기였는데 여튼 저는 영어 하는 게 너무 좋고 영어를 사랑하고 지금도 좀 미친 것 같긴 해요. 자다가 화장실 올 때도 거울 한번 보고 제가 talking to myself 라고 하죠, 그죠? 자신한테 혼잣말도 하고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튼 영어는 제 속에 살아있는 또 다른 자아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영어를 할 땐 저는 더 쾌활하고 살아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영어를 목적에 맞게 공부하셔서 그 자아를 잘 정립하시고 불려나가는, 확대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내 어떤 이고가 좀 확장된다는 개념에 있어서 쾌감을 맛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이렇게 썰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주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막 댓글로 던져주세요. 저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